안녕하세요.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두 번째 시간, 백의열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백의열전인데요. 열전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 백의 숙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마천의 입장에서부터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의열전은 많은 사람들이 사마천이 역사 기록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과연 이제 사마천은 이런 역사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라든가 역사 기록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의열전의 가장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고대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사마천이 이제 이 역사 기록을 할 때 그 시점에도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전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춘추와 같은 그런 공자의 역사서도 있었고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보통 이제 도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필리라는 말은 칼도자를 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종이나 이런 기록 수단들이 없으니까 천에다 글을 쓴다든가, 혹은 죽간, 대나무를 잘게 쪼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기는 형태로 글을 썼죠. 그래서 도필리라고 그래요. 글을 기록하는 관리들. 그렇다 보니 이제 저장의 문제라든가 혹은 파손의 위험 이런 것들이 늘 있죠. 종이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종이책은 이제 대량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내용이 보존이 가능한데, 죽간에 쓰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다 그래요. 누락된 것이 있다. 이 얘기가 이제 백의열전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진시황 때 있었던 분서갱유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분서갱유라는 것은 책을 불사르고 당시에 학자들을 이제 구덩이에다 파묻었다 이런 뜻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견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신의 정책이나 제도나 어떤 인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글들을 혹은 학자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책을 불사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고대에 제가 교회사 그때 초대교회 교회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이루어졌을 때가 한 4세기 정도쯤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정경에 도전을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소실됐다던가, 지금 이제 사마천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만 누락됐다.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어떤 누락이냐 아니면은 의도적인 누락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진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국가 이념을 법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가가 갖고 있는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땐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훨씬 쉬운 법가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부국강병을 꾀했죠. 그래서 천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한대에는 이 법가가 갖고 있는 아주 잔혹성, 그 다음에 피지배자들에 대한 어떤 억압, 인신을 구속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워서 약법 3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법들이 약법 3장이죠. 그 이전의 법들이 너무 가혹하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백성들을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민심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법을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항목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법을 완화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의 상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가혹하고 억압적이고 이런 것들을 유화적인 방법으로 민심들을 사기 위한 방법, 그것이 이제 유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덕치라든가 뭐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막 변환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어떤 기록을 갖다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선택의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임지연 선생의 기억전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종군 기자였던 한 친구가, 이 사람이 이제 천황의 천황가의 기자이기도 사진사이기도 했었는데, 나가사키 폭격 현장에서 혹은 일본군들이 식민주의적이고 아주 제국주의적인 포악성을 드러내는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이 사진 찍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일본군 병사, 이런 사진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진 자체가 갖고 있는 허구는 아니에요.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포악한 현장, 살육과 강간과 이런 것들이 있는 현장의 사진들이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유독 왜 휴식하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이들과 같이 놀고 공놀이를 하고 있고 이런 사진을 남김으로 인해서 마치 제국주의적인 어떤 수탈, 그때 당시에 일본군이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 이런 것들을 그 사진 한 장으로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했지만 그 속에는 순진무구하고 동심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순박한 청년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자체가 벌써 주관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다든가 혹은 어떤 고대의 자료들을 갖다가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그래서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백이열전의 첫 부분에서 사마천은 그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성현들의 경전들이 있었지만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그 얘기를 뜬금없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의숙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의숙제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은나라라고 하는 그 이제 종주국이 있고 거기에 그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인 고죽국이라는 데 그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의 그다음에 숙제가 있고 요 중간에 이제 한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임금이 이 아버지가 그 재위를 이 숙제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아마 제일 영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형보다는 숙제 네가 낫다. 그래서 여기에 재위를 주려고 하니까 숙제가 뭐에 위배되죠? 종법에 위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적장자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법인데 자기한테 주니까 형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나라를 뜨지요. 형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의 뜻은 너였지 않느냐. 나는 부모의 그 여기서는 또 어떤 문제가 걸려요? 효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의도 나라 밖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제후국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은나라를 계승하는 주나라죠. 주나라에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학문도 좋아하고 어떤 그 윤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서백창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서백창이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 주나라 문왕인데요. 죽고 없고 그 아들이 이제 무왕이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무왕이 이 은나라 종주국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무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새로운 종주국을 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중입니다. 그 위패를 가지고 전쟁터로 향하는 겁니다. 은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백의숙제 형제하고 마주치죠. 그게 이제 백의열전에 나와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신하의 나라로서 종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위배되느냐? 그러니까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예법이라든가 그 기존의 경전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군신간의 관계거든요. 신하국, 제후국이 종주국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은나라를 정벌하러 가고 있는데 백의숙제가 그 행렬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신하의 나라로서 종주국에 이거는 군신 간의 어떤 질서를 허무는 일입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인데 위패를 들고 장례 절차를 다 이제 마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터에 가는 게 이게 지금 부모에 대한 두 번째는 뭐예요? 효의 문제죠. 충과 효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전쟁을 하러 막 사기 충전해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향하고 있는데 웬 사람들 둘이서 나타나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무왕의 그 신하였던 한 장수가 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강태공, 그때 그 주무왕의 참모 역할을 하던 태공이 말리죠.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무왕 일행은 은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그 종주국이 이건 아직 고고학적으로 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가 종주국이 됐었고 이걸 상나라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시점이죠. 백이숙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주가 나라를 세웠어요. 종주국을 갈아치웠어요. 그랬더니 백이숙제가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로서 종주국을 정벌한 그런 이 무도한 나라에서 그 무도한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양산에서 뭐 어떻게 하죠? 고사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여러분 그 드린 자료에 보면은 채미가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채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사리를 캐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사마천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누락된 부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당시에는 없었고 누락된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사마천이 찾아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기에 기록을 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원망의 문제예요. 원망.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절이지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사마천 때까지 전해지는 많은 자료들에서 우리가 절개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종법적 어떤 질서들을 지키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의와 숙제입니다. 그 근거는 뭐죠?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바로 그거예요. 주나라 무왕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신하된 나라가 주인된 나라를 쳤기 때문에 그 충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주 문왕에 대한 그 상 중에 그런 뭐 하여튼 충효에 어긋났다. 그래서 나는 이 주나라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절이지사라고 이제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이 백이숙제가 절이지사로서 이렇게 부각된 것은 바로 공자가 이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는 이분들을 이제 의롭다고 칭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수양산에서 굶어 죽는 거, 여러분들 죽는 것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는 것 중 하나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 사람들은 그 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적 어려움에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 이 얘기를 이제 공자가 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기득권들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백의와 숙제는 절기를 지키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의리를 지키고 아주 그 결연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지키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자연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공자의 말대로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구 이야기를 끌고 오냐면은 도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와요. 도척은 대표적인 도둑놈입니다. 포악한 사람이고 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남의 것들을 강제로 뺐습니다. 심지어 뭐 열전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간을 생거로 막 먹고 막 이래요. 아주 전형적인 악당이죠. 그런데 도척이라는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어디에 시비를 거냐면은 공자가 백의 숙제를 결의지사로 내세우면서 이들은 현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채미가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채미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에요. 이게 원망이 없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갖고 오냐면요. 기록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백의와 숙제 이외에도 변수와 무강, 허유 뭐 이런 사람들의 아주 의리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변수와 무강, 허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백의 숙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공자라는 분이 백의 숙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어떤 기록들이 그 이전의 시기에 있었던 많은 기록들이 어떤 기록들은 남아서 존재하고 어떤 기록들은 소실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공자와 같은 이런 큰 스승들이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것이 오늘날에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사마천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를 지금 역사가의 어떤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글로 남기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숙제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의숙제의 어떤 충정, 의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들고 와서 우리가 역사를 왜 기록해야 되는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을 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 하는 그 중요성을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마에 붙은 파리 이 얘기가 백의숙제 열전에 나오죠. 사마천의 그 이제 논지에 따르면은 천리마가 있고 천리마에 파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천리마는 공자고 이 파리는 공자가 언급한 뭐 백의숙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천리마가 천리를 그러니까 파리들이 천리를 갈 수 있는 것과 천리마가 천리를 가는 것과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천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뭐냐면 이 사마천이 나도 역사가로서 천리마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은거지사라든가 수많은 의인들, 정치 권력이라든가 현재 그 권력, 부조리, 불의 이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전달이 안 되겠죠. 변수와 무강의 이야기처럼. 내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평가. 평가는
주역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데 동명상조 같은 빚을 내는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서로 더 큰 빚을 낸다. 이 얘기를 끌고 와요. 갑자기 백이숙제 열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책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인물들에 대한 그 공자의 그 학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은 그 기록들,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열전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역사서와 달리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갖다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수락, 왜곡, 과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하지만 결과를 놓고 그냥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이 추운 겨울이 돼서 모든 식물들이 잎을 떨구고 그렇게 됐을 때도 푸른 빛을 내는 그런 소나무와 같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된다. 나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백이숙제 열전을 사마천이 맨 앞에 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